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기려 해도 거래량 감소가 보인다. 안 본 눈 삽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거래량 감소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몇 퍼센트 하락 몇 퍼센트 하락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을 더 원하고 더 찾아오세요. 사실 아파트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 큰 줄기의 변화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일단 시청을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변화의 흐름을 보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달아봤어요. 마이너스 22%, 20%, 뭐 30%억 단위로 하락하는 현상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자, 어제 발표됐죠? 250만 플러스 알파의 정체는 270만 가구의 공급으로 밝혀졌어요. 사실 우리 270만 가구인지 아닌지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려면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당장 우리 지방광역시에는 52만 호가 공급된다.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방광역시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잡고 부산은 한 340만 정도 된다면은 한 4분의 1 정도의 지분은 부산이 가져온다는 말이 되겠죠. 52만 호에 4분의 1을 하면 13만 호 정도 5년에 향후 5년 내로 뭐 인허가까지 포함한 것이니까요. 13만 호의 공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지난 정권에는 적었느냐?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안 했다는 그 언론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만 사실 공급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많이 공급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월세 대난으로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금리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5%까지 간다는 그런 글을 오늘 접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평균만 보니까 한 4%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5%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 전세시장 정말 굉장히 흔들릴 수 있겠구나. 어제 영상 보셨죠? 전세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전세자금 대출 요거 설명 또 나눠서 해드릴게요. 평균 22년 7월 달에 평균이 3.84%였어요. 은행연합회에 들어가면 있는 자료들 다 취합해서 그 제가 평균을 만든 거거든요.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무섭더라. 2020년 이맘때 같았으면 아마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낮게 형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한 2%, 3%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5%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 전세에 기마에 부리고 높은 가격에 전세를 들어간다? 뭐 한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변동되는 대출금리로 대출을 받을 텐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를 찾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월세 또한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전월세 전환율도 올라가거든요. 대출 금액도 전세 금액도 떨어지지만 월세 금액도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그래도 월세는 전세보다 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맞아, 쿠펙스 금리 오르는 거 이거 보면은 정말 이 상승세가 무섭거든요. 변동금리로 전세를 사는데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높아요. 근데 이 신혼들은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전세 자금 대출 받을 때 거의 80% 정도를 풀로 대출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전세를 들어갑니다. 왜?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 자체가 부모님들이 작은 집에서 점점 큰 집으로 넓은 집으로 가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자녀 세대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잘 없을 거예요. 막 지금 결혼하는 세대들은 그러면 자기들은 넓은 집에서 살았던 그 편익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돈은 없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이 전세자금 대출, 엄청난 전세자금 대출인데 은행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 전세자금 대출 풀로 땡긴대요.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들의 부담은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들의 소비는 얼마나 줄어들 것이며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할 것인가? 자영업뿐만 아니고 기업으로까지 위험은 전이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이 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집을 더 짓겠대요. 그것은 또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더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보통 화요일, 수요일 매물이 늘어나고 목요일은 줄어드는데요. 혹시라도 내일 매물이 늘어난다면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 감소하던 매물 추세가 다시 조금 꼬리를 들고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또 다음에 특집으로 다루든지 해볼게요. 전세 물량 가파르게 증가해서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고 올라갔어요. 무서워서 전세 살겠어요? 이 정도면?
야, 그 결혼 안 하고 나와서 살던, 자립하고자 했던 청춘들도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위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세, 임대인들이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세입자들이 제 발로 찾아온다, 그런 시기는 좀 이제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전세 물량 13,416건. 얼마나 많냐 하면 기존의 물량들이 해소가 안 된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한 300가구 정도 이상 남아있고요. 어제 자료 다시 보여드려요. 그 다음 22년 상반기에 입주했던 아파트들도 아직까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물량이 남아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잠깐 멈추고 봐주세요. 그 다음 22년 하반기 자료 보시면은, 자,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전체 세대수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매물로 나올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량 정점은 여기에 이르는데요. 그럼 이 3분의 1이나 되는 물량들이 빨리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안 돼요. 여기 월세 물량도 같이 전세 물량에 또 한 3분의 1 정도가 월세 물량이 보통 나와 있거든요. 걔네들까지 합치면 임대 물량이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 거기에서 문제가 좀 불거져요. 22년 하반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거 마찬가지로 한 3분의 1 정도 물량까지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한 9월, 10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지금 물량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아직 입주 물량이,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몇 개월 전부터 전세 물량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는구나. 갈 것 같았으면은, 만약에 12월에 입주다. 그러면 한 9월, 10월 돼가지고 물건을 내놔도 되는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거의 반년 전부터 이미 전세 물량을 풀어놔야 돼요. 반년 전부터 물량이 막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격이 좋지 않다면은, 물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자, 월세 물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6,472건. 전체 임대 물량 폭발적인 증가세. 간혹 어떤 사람들이 여기, 지난 휴일, 3일간의 휴일 동안, 거래 물량이, 임대 물량이 줄어드는 것 보고, 다시, 전세 대란이 오는 것인가, 이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나세요. 네. 교체되어 있는 물량 해소되지 않으면은 사라지지 않아요. 매도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야, 이거 그냥 가지고 있을까 하면서, 물량을 잠시 접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임대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야, 이거 임대하지 말고 팔까? 팔기도 하고 임대도 내놓고 막 두 군데를 같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야, 그냥 매도만 내놔도 될 거. 매도가 하도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야, 혹시나 하면서 전세나 다시 한 바퀴 더 돌릴까 하면서 다시 전세 물건도 내놓거든요. 이게 물량이 쌓이니까 이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물량 대폭발 현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95건, 3일 동안의 거래 신고가 95건. 야, 그 중에 3, 4, 5, 이맘때 신고되는 거 있잖아요. 3, 4, 5, 6. 얘들은 지금 신고되면 안 되는 애들이죠. 그러면 신고 기간 지났잖아요. 2개월 내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 빼고 나면 거래량 보세요.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72건이에요. 72건을 3일 동안 거래해요. 하루에 24건이 거래되었어요. 물론 내일 뒤늦게 거래 신고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일평균 거래 신고량 24건이에요. 대구가 거래 엄청 안 될 때 28건, 하루에 28건씩 거래될 때, 거래량 폭망사태였거든요. 부산은 안 돼도 38건이나 48건 정도의 거래량은 나와줬었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평상시에 절반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래량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7월에 거래 1129건이에요. 그럼 이 거래량은 어디로 도착할 것이냐 하면, 이 1300건 아래, 1월과 2월 사이에, 이때 거래 굉장히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저때 거래량인 거예요. 1300건 거래 안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한 달 전의 자리에요. 한 달 전에 거래가 1457건이 되었어요. 6월 거래량. 근데 6월 거래량 어떻게 마무리되었냐? 1457건에서 한 120건 정도 추가되어서 마무리되었죠. 그러면 지금 거래량에서 아마 120건 정도 추가되어서 거래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얼마냐? 1129건에서 120건 정도 추가되어서 마무리되면, 야, 이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적었던 1월의 거래량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 오늘 방송의 핵심 포인트는 이 거래량의 굉장한 감소가 핵심 포인트예요. 단순히 1억이 떨어졌다, 2억이 떨어졌다, 이런 가격 조정 20%, 30% 받는 것은 일단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일단 거래량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 아마 여기에서도 제가 한 달 전 자료, 분양권 가격도 떨어지고 아파트 거래량도 떨어지고 수많은 말이 있지만 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7%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놓으면 조회수가 4,500이나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제가 무슨 어떤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흐름과 딱 관련된 제목, 연관된 제목을 붙여놓으면 오늘처럼 야 거래량 정말 이거 이상하다 이런 이상 징후를 알려드리면은 조회수 채 2,000도 나오기 힘들어요. 뭐 1,500 이런 조회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제목을 그렇게 좀 자극적으로 다는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형 평형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시티 아파트 가격 네, 뭐 40평형대 가격 12억. 지난번에도 한 12억대 형성되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쉽지 않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10% 정도 하락하고요. 삼원 골든뷰 센트럴파크 가격 20% 정도 하락. 명륜 아이파크 1단지 가격 20% 정도 하락. 그 다음 신고가도 있지만 지나갑니다. 떨어진 거 설명하기도 바쁘거든요. 더샵 센트럴스타 거의 한 15% 정도 하락.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기간 외라고 표시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 4월 달에 거래됐던 것을 왜 지금 신고하냐고요. 뒤늦게 신고해서 거래량이 부풀려질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많지 않다. 여기도 보시면 4월의 거래량, 3월의 거래량 보이시죠?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거래량 흐름도 파악해 보셔야 돼요.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가격 20% 정도 하락. 7억 7천에서 6억 3천. 범양 레우스 센트럴베이 7억 7천에서 6억으로 1억 7천 떨어졌네요. 20% 정도 하락. 수영동 수영강 동원 로얄듀크 6억 6천에서 6억으로 6,500만원 하락 10%. 저는 이 비율만 알려드리면 그 제일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어떤 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실 때 아파트 이름도 말하고 가격도 말해달라고 하세요. 사실 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사이트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돈보점 bombo.co.kr 여기 들어가시면 다 확인은 가능하세요. 개별적으로 관심 가진 아파트들 있으시면은 거기에서 가격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인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다 보면 방송이 너무 길어질까봐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 다음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 7억에서 5억으로 2억 하락했어요. 가격 30% 정도 하락했고요. 나머지 조금 하락한 건 건너뛰고 다대포 현대 15% 정도 하락. 정감 롯데캐슬 2차 10% 정도 하락. 달맞이 우성 빌라트 1995. 이거 재건축 관련된 건가 봐요. 가격 몇 퍼센트인가요? 이게 가격이 거의 한 50% 상승. 이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물론 먹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재건축 선진입 하지 마시라. 사지 마시라. 지금 정부에서 아까 부산에서 13만 가구 정도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3만 가구 적은 거 아니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또 분양 가격도 높게 해도 괜찮아. 근데 청약시장이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폭망하는 수준으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시원찮아지면은 이 조합원들이 좀 고통을 겪을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신다면 가격 많이 떨어지고 좀 조정받았는 거 꼭 사야 된다면 가격 많이 떨어지고 조정받았는 그런 것을 사는 것이 낫지 어설프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다가는 된통 당할 수 있다. 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말이 뭐 13만 가구지 이거 인허가까지 포함해서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 재건축 관련해서 좀 나왔던 것들이 있고, 자, 기간 외에 나왔던 물건들이 좀 신고되는 것도 있고요. 가격 뭐 10%, 15% 떨어지면, 조금 혹한 사람들 있나요? 대구에 30% 정도 가격 떨어지는 거 신고가 기준으로 나타났을 때 저도 막 눈이 돌아갔어요. 야, 저거 한 개 살까? 그래서 저 사실 투자 안 하기로 했어요. 이 방송하는 동안 투자를 혹시라도 하게 된다,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한 1년, 2년 전에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전 투자 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 정보를 알려드리는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가격이 20%, 30% 정도 하락했을 때, 야, 저 정도면 가격 혹한데? 그래서 진짜 놀랐던 거는, 오늘 대구 자료를 발표하면서 보니까 2017년도에 매매 가격이 와 있는 거예요.
2022년의 가격이 2017년 가격으로 회귀하는 아파트들이 일부 나타났어요. 단순히 전국 단위 뉴스에서는 2020년, 2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갔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잖아요. 대구는 2017년, 18년의 가격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전세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가격 한 10%씩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건당 거래 대금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고가의 아파트들 누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건당 거래 대금이 점핑합니다. 여기 3월달, 4월달 대선 이후에 기대감을 안고 사람들이 야 가격 비싼 아파트도 좀 사긴 샀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신고가를 빵빵 터트리면서 사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가격 신고가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지만 어쨌든 고가의 아파트들도 일부 거래가 되었는데 고가 아파트들 거래 잘 안 돼요. 근데 대구에서는 고가 아파트 거래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냐? 한 10억 하던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지는 거. 이 서울의 중위 가격이 10억이잖아요. 서울에 한 20% 정도 가격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서울의 중위 아파트가 대구의 대장 아파트하고 거의 같은 흐름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동안 대구에서도 고가의 아파트들,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아파트들 거래가 잘 안 일어났거든요. 야, 대장은 버티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대장도 하락을 하더라. 그 낙폭은 크더라.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1부, 2부 좀 나눌게요. 가격대별 거래량 보시면 야, 이게 정말 최악이다. 정말 최악의 거래량을 마무리할 것 같다. 정말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 거래 안 되던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3억 유명 거래 비중 올라가고 있고요. 실거주를 목적이라고 아무리 실거주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할인되지 않는다면 욕심내지 마시라. 실거주 아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더라도 욕심내지 마시라. 사람들이 그 전세를 옮겨가는데 신축의 아파트에 전세가 남아 돌아요. 신축의 아파트가 전세가 남아 돕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축에서 임대를 살던 사람들이 신축으로 옮겨가요. 그러면 구축이 비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구축 전세 정말 안 나갑니다. 사람들 눈높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게 투자를 할 것이냐? 쉽지 않다는 거죠. 6억 이상 거래량 사람도 관심을 안 가져요. 돈 있는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누군가는 또 자료를 가지고 와요. 야, 부산에 현금 자산만 10억 이상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니? 그 사람들이 이미 집 다 있어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줄어드는 모양새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하면 바짝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팔기 위한 타이밍이지 사기 위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분양권 거래량 오늘 많았습니다. 오늘 1부 여기까지 끊고 분양권 거래량부터 2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